예, 2021년 9월 3일 7월 27일이 됩니다. 며칠 동안에 아주 그 가을에 오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매우 아주 그 껄쩍지근한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는데요. 우리도 아주 태고사의 예전부터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기후는 조엽 수립 문화권이라 해서 제주도와 일본의 큐슈 지방 남부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바닷가 이 근처는 조엽 수립 문화권을 해가지고 약간 지금의 동남아 날씨하고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그런 날씨가 지금 현재 중부지방인 경기도에까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태고사에 우리의 순다 환인들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우리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 행진을 보면 Y 염색체 Y 유전자 형질을 볼 때는 D형 유전자와 C형 유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D형 유전자와 C형 유전자가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조선과 관계가 있고요. 그 조선은 숙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숙신은 말갈, 음유, 여진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여진족과 우리는 염색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숙신은 조선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땅의 원래 원주민들인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전에는 이제 또 고아시아인이라 해서 또 그 유전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와 D형 유전자와 C형 유전자가 북쪽의 Y 아버지의 유전자에 가히 근접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비살무늬 토기인 N형 염색체 N 유전자에 가지고 교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O형 유전자, O1B형 유전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유전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X 염색체, X형 이제 어머니의 목의 유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머니 유전자는 끝까지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유전자는 남반기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런 명확간의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면 좋고요. 오늘은 한국문학술은 130 구강으로서 이 영양학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미생물 영양, 식물 영양, 동물 영양 등의 분야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영양학이라고 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영양학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인체 영양학은 골과장에 포진되어 있고, 이 골과장은 바로 영양학의 학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과장은 영양학인데,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 영양, 식물 영양, 동물 영양 등의 분야로 나누어지고,
일반적으로 영양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체 영양학을 말한다. 그리고 영양학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식품화학자에 의한 화학적인 식품 분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동물 사육 실험을 통한 생물학적 검증과 미생물을 사용한 미생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인체에 대한 연구까지 우리가 진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양학에는 영양소의 체내 기능과 소화 흡수, 대사 과정 및 각각의 필요한 영양소의 과부족의 영향, 성장, 노화, 노동, 운동, 환경, 질병 등 생리적 스트레스와 영양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골장의학과 의학의 개념에서 질병의 원인 5가지를 말할 때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불균형, 3번 신체사용 불균형, 4번 독소, 5번 유전, 이렇게 영양불균형에 들어가는 것이 영양에 관계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체내 기능과 소화 흡수, 대사 과정과까지 이 영양학은 우리 몸의 인체 영양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응용 영양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영양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시켰는데, 특히 지역 사회의 영양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광범하게 연구하고 있고, 지역 사회의 영양 문제에서는 진단과 문제 발생 원인, 해결 방법의 모색 및 조처 등이 포함되고요. 영양은 단독으로 독립되는 과학은 아니며 생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물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내분비학, 생리학, 해부학, 유전학, 보건위생학, 식품학 등의 관계가 있고,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양의 개념은 인간의 영양 섭취와 관련된 지식을 식생활이나 의료에 응용하여 건강을 유지 정진시키고 회복을 도모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식품 내에 함유된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된 뒤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성장하고 번식하는 등 생명 현상을 항상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질의 합성 및 분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시에 에너지가 생산 방출되고, 이때 생물체의 성분이 분해 소모되면서 이 소모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생물은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식품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흡수하여 몸의 세포에서 동화하고 이화하는 일, 즉 체내 합성과 분해로 열량을 반출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만드는 모든 일을 총칭하여 우리 영양이라 하는데, 영양학의 기초 분야에서 대체로 생명과의 범주 속에서 음식물과 생체 기능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영양과 여러가지 환경 인자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여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 판정법의 확립이나 영양 권장량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천적 분야에서 식생활의 실태 파악, 영양 지도법의 확립, 임상 영양으로 응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영양학은 생체가 필요로 하는 식품에 관한 학문으로서 생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의 성질, 대사, 필요량, 결핍증 및 과잉증, 식품 중의 분포 등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조리 등에 대한 연구도 넓은 의미로서 영양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식품의 영양소 구성 및 소화성, 물리적 성질 등을 응용한 식단을 개발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신진대사 기능을 돕고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학문 분야인 것이다. 음식이 귀했던 과거의 영양학은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존을 위한 칼로리 중심의 영양학이었지만, 다시 말해 영양 실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었다면, 반면 먹을거리가 풍요로운 오늘날의 영양학은 다양해진 삶의 방식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미래를 지향하는 영양학은 대소와 조절을 담당하는 미량 영양소를 중심으로 한 영양학이어야 하고, 개인의 의식과 자연, 사회 환경 등이 고려되는 영양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역사 및 발전 과제,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기록된 것은 서기 476년 이전이다. 그 후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리스의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고 말했으며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 예술가이자 생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만일 영양소가 배출된 만큼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은 활기를 잃을 것이고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 생커토리우스에 의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체중이 감소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할 배설물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영양학은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식품과 인체에 대한 과학이 발달되면서 영양학의 발달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류는 인체와 영양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생명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선원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괴혈병을 치료하는 과일과 야채의 풍부한 비타민C의 발견을 통해 영양학과 생체 관계를 명확히 알게 된 사례를 보더라도 영양학적 지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기병이나 구루병 등 영양소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영양학적인 지식이 발전 덕분이다.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알맞은 건강식이나 자연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 세 번째,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 1744년에서 1794년까지 살았던 영양학의 시조인 프랑스의 앙뚜안 로랑 라부아지에는 물질의 연소가 물질과 산소와 결합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창하여 에너지 대사의 기초를 만들었고 20세기 초반에 칼로리미터가 발견되자 영양학에 대한 학자들은 연구가 집중되었는데 비타민 40여 비타민 B 복합체만 하여도 60여 종이나 발견되어 인류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특히 괄목할 만큼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진보인데 단백질이 우리의 장내에서 가수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이 발견되면서 인체 구성 성분과 생명 과정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인류 역사에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기억을 가진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할 때 충분히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21세기 초반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의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는 개인별 맞춤형 치료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이들 학문이 영양학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식품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양성분을 유전체, 단백질체 및 대사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영양유전체 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식생활과 영양상태는 정부 차원의 영양개선과 영양교육 추진 및 국민의 지대한 관심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또한 사망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학의 발전, 공중위생의 개선, 생활수준 및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 까닭도 있겠으나 식생활 및 영양개선 또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접근 방법이 주요 연구 영역.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환경 중에서도 영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의 보고와 제1, 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성장과 발달 면에서 출생 시에 타고난 유전적 소질이 완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은 태아가 기의 발달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영양학의 영양소의 특성, 작용, 필요량, 결핍 증세, 거분 식품과 그 음식의 소화, 흡수에 관한 문제, 에너지 대사 등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고 영양학의 연구 방법, 영양의 연구 방법은 그 수준의 국민 식생활의 실태 조사를 통해 영양 상태와 행동을 파악하고 국민 영양 권자량의 설정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며 인체 동물 실험을 통해
영양소의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식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 영양 연구의 생태학적인 접근, 식생활의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 사회 영양학적인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 영양학에서는 영양소의 체내 기능, 소화, 흡수, 대사 과정 및 각각의 필요량 영양소, 과부족의 영양, 성장, 노화, 노동, 운동, 환경, 질병 등 생리적 스트레스와 영양학의 관계를 기초로 다룬다. 오늘날에서는 식품 영양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거나 영양평가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로 섭취되는 생체활동 요소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영양유전체학이 외국 영양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영양유전체학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미칠 영향을 엄청난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인체에서는 영양성분, 미네랄, 비타민, 지방산이든 비영양성분이든 이러한 생리활동 물질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영양적 신호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맛, 편리성,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만 식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분자 수준에 발생하며 이것이 인간의 질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제까지 소비자에게 영양소 섭취를 추천하는 방식은 획일화된 방식이었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유전 정보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단백질과 대사작용, 유전자의 상호 관련된 영양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 영양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양학의 연구 영역 영양의 연구 영역은 다양하다. 영양생화학은 동물, 실험, 생체외 실험 등을 통해 연구하게 된다. 인체 및 임상 영양 분야는 영양소 대사와 관련된 인체 영양, 질병과 관련된 임상 영양, 생애 주기와 영양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공중보건 영양은 지역사회 영양, 영양교육, 식문화, 식생활 행동, 영양역학 등을 연구하는 분야다. 영양학에서는 또한 단체 급식에서의 영양 문제도 다룬다. 한편 영양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즉 영양학은 인간을 한 개체의 생물체로서 생물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또한 사색하는 동물로서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으로 고찰하는 경우,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예. 또한 사색하는 입장에서 보는 견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 이렇게 이미 영양학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5번째, 주요 용어로서 신진대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로 새로운 물질이 합성되는 동화작용과 분해되는 이화작용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로 수많은 아미노산의 연결체를 말한다. 세포 내 각종 화학반응의 촉매 물질로도 작용한다. 생애 주기, 개인의 생애는 생물학적인 탄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층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 보통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생애 주기를 한다. 영양역학, 영양과 질병과의 관계 및 영양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오늘 9월 3일 금요일인데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